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선익 시스템이고요. 선익 시스템의 이제 이슈와 주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의 이제 이슈라고 하면은 일단 이 기사는 이제 4월달 기사인데 이제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결국 이제 애플 IT용 8세대 OLED에 선익 시스템 증착기를 사용 승인했다. 그래, 결국 이제 예전에는 애플에 보통 납품하는 국내 업체는 삼성과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한테 이제 캐논 도키의 증착기를 사용해라 라고 요구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현 시스템의 OLED를 증착기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였죠. 그로 인해서 현 시스템의 장비가 공급될 거라는 가능성이 커졌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그냥 캐논 도끼 대신 선익 시스템을 써도 된다라는 거지, 선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써라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무방하다라는 식의 허락이었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LG, 뭐 다른 뭐 BOE, CSOT 이런 애들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익이 애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던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은 기대감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결국에 애플이 이런 라인 8세대 OLED 라인을 언제 진행할 건데 라는 거를 조금 이제 시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 LG, IT용 OLED 투자 담비의 한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 수의 전망 기사를 보게 되면 애플 OLED 아이패드 2025년에 OLED 맥북을 출시할 예정이고, 아이패드 OLED 패널 규모를 1000만 대 정도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 8.6세대 OLED 라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거겠죠. 그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BOE 등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IT용 OLED 생산을 위한 투자에 나섰다라는 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익 시스템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기업은 뭐가 있냐면, 어디가 있냐면 이 삼성, LGD, BOE 중에서 LGD와 BOE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의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이제 이번에는 캐논 도키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LGD와 BOE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BOE도 지금 현재 11조 원 규모로 OLED 라인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착기를 캐논과 선익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제 선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선익과 OLED 라인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그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신사업을 투자할 때 많은 자금을 쓰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캐논 도키보다 조금 저렴한 선익 시스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 인해서 LG가 BOE랑 같이 공급 계약을 하면은 이제 쌍방으로 이제 애플한테 결국에 등착기를 공급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선익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LG와 BOE와 그런 관계에 대해서 LG가 선익 협력, BOE와 선익 협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조금 다음에 풀 거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애플이 선익의 OLED 증착기를 사용 승인하면서 또 OLED를 이제 OLED 라인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라인에 들어갈 LG 디스플레이와 BOE가 선익을 채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한테 매출에 굉장히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익 시스템한테는 정말 이제 좋은 기사였고,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를 봐야 되겠죠. 제가 선의 시스템을 말할 때 이 부분은 이제 매물대지만 이제 5, 10, 20, 이제 60과 120의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의 힘이 쌓이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제 이럴 때 두 개의 관점이 있다라고 했죠. 강한 상승을 보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매물대 부근에서
계속 비벼줍니다, 여기서. 그냥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살짝 시간을 조금 죽이다가 이렇게 터져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이렇게 비벼주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탈을 해서 매수세가 조금 약해진다면 비벼주다가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서 다시 전고점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일단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 크게 눌린 건 아니고 여전히 단기적으로 단기 이평선 상승, 60평선도 상방으로 돌아가는 중이니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적으로 많이 눌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계속 여기서 비벼주면서 그냥 중간중간 한 번씩 이 매물대를 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들을 바로 튀어 장중에 튀어 올라 튀어 올라왔을 때 바로 잡기보다는 조금 한두 캔들을 보내고 생각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가격이 일단 이제 1차적으로 27,000원 부근이었는데 28,000원도 괜찮을 것 같, 상승의 힘이 조금 있어 보여서 이제 28,000원 부근도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8,000원과 일단 이제 27,000원 부근이 지지로 잘 저항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상승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잠깐 숨을 고르고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숨 고르는 시간 중에서 중간중간 장중에 이 매물대를 튀어 오를 수 있는데 이 튀어 오를 때는 바로 잡지 말고 이제 한두 캔들을 한번 지켜보고 그 후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숨고르기를 하다가 힘이 조금 빠져서 하락을 했을 때는 특정 이제 매물대 구간에서 이제 반등분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적으로 봐야 될 지지 구간은 일단 28,000원보다는 27,500원 라인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빠졌을 때는 조금 크게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25,400원 부근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익의 차트 흐름을 알아봤고, 현재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 고점 부분을 이제 계속 돌파를 시도해 줄지, 아니면 조금 한번 꺾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익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있으면 제가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펀 시스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기업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